우분투 얘기를 하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대강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우분투학 설을 세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가 저건 사실 아프리카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서초초등학교에서 됐고 일본 그 도쿄에서 됐습니다. 5대륙에서 전부 실험을 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사람의 미래 또는 심리 이걸 해서 한국에 한국에서 분명히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더십으로까지 승화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어린이들이에요. 부족 어린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학자가 우리 옛날 농사지러 가면 이만한 광주리 있죠. 새밥 나가는 거, 찬 밥 나가는 이런 광주리에다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초콜릿, 빵, 과일 다 가득 채워놓고 부족 애들 모아놓으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래. 너희들이 이제 한국은 이해가 빠른데 선착순을 시킨 거야. 저 앞에 야자수나무 보이지? 너희들이 빨리 뛰어가서 그 1등 오는 놈에게 이거 다 주겠다는 거야. 이 맛있는 거. 얼마나 먹고 싶어서. 여의 땅 한 거예요. 여의 땅 하니까 얘들이 네 그러더니 팍 뛰어가더니 처음에는 뛰어가더니 나중에 손 붙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이걸 똑같이 노르웨이에서도 했고 유럽에서도 했고 아프리카, 미국서도 했고 미국 LA에서 했고 또 남미에서는 상파울루에서 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초등학교하고 일본에서 했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걸 한국 애들 집에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일본도 그렇고. 걔들은 아프리카 제 부족 빼놓고는 다 선착순을 한 거야. 키를 띄고 가서 한 놈이 이걸 다 가져간 거야. 유일하게 거기에서 제일 빈약하고 먹을 게 없는 아프리카 부족 애들, 저게 반투족이에요. 실험한 거지. 그 애들만 똑같이 손 붙잡고 와서 같이 1등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 이게 실험을 한 결과가 실제로는 다른 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너무 특이하니까 가장 못 먹고 헐벗고 문화적으로 어려울 줄 알았던 아프리카 애들만 저렇게 광주에다 가운데 놓고 나눠 먹는 거야.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심리학자가 물어본 거죠. 아니, 너희들 중에 많이 먹고 싶은 놈이 1등 오면 이걸 다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 이 많은 걸 나눠 먹니? 그러니까 얘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다가 손을 들면서 외쳤다는 거야. 우분투. 얘들이 우분투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우분투라는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이제 반투족의 고유 언어니까, 아프리카 언어니까 영어로 했으면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우분투가 뭔지 이제 아프리카 그 부족장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함께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해피투게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있듯이 아까 우리 진 박사가 얘기했던 I am because you are. 내가 있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또 그리고 I am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중에 한 여자애가 일어나서 그러더래. 내가 만약 1등 가서 이걸 가져가면 나는 좋겠지요. 내 친구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이 얘기예요. 내 친구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혼자 안 먹고 이렇게 먹으냐 이렇게 손들고 우분투해서 그게 그 내용이 심리학자에 의해서 밝혀졌고 이게 논문으로 보고가 됐고 그 논문을 만델라 대통령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하는 문화로 이걸 발표해서 노벨상 받을 때도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고 저는 그걸 발췌에다가 30년 한 리더십의 학설에 맞춰서 우분투 리더십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정신이에요. 같이 뛰어서 1등을 온 거죠. 이거 뭐 뒤로 가네. 아니야, 됐어. 이제 찾았네.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고마운 게 유사한 사례가 이거 한 5, 6년 됐습니다. 이게 용인 제1초등학교예요. 운동회, 이것도 대서특필 됐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얘가 김기국이에요. 병명은 모르겠어요. 무연골 성형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얘들이 지금 6학년인데 얘가 김기국이라는 애거든요. 얘들하고 비해서도 신체가 좀 특이하죠. 좀 다르죠. 얘가 평상시에도 놀림을 받지만 달리기에서 6학년 동안 1등을 한번 못한 거야. 얘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니까. 근데 6학년 얘들 5놈이 친구 잘 뒀죠. 얘들이 처음에 한국식으로 여의 땅이니까 막 갔어. 장애물 경기였는데 사다리 밑으로도 가다가 사다리를 지나고 나서 얘들이 다 기다린 거야. 얘들은 단순하게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이벤트 한번 하자 이랬대. 하루 전날. 그래서 쟤도 우리가 함께 1등을 한번 가자. 1등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 그래서 얘를 손붙잡고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나는 쟤들이 너무 이뻐. 아프리카에서만 딱 발견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우분투 리더십입니다. 얘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등이면 되게 노트 4권, 요즘은 뭐지나 모르겠네. 노트 4권, 2등이 3권, 3등이 2권, 4등부터는 1권씩 주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체 어른들이 넋이 빠진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물론 4권씩 다. 얘들 보고 공동 꼴찌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공동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쟁사회 아니겠습니다. 이걸 리더십으로 바꾸자. 그래서 우분투 리더십을 만들게 된 겁니다. 나는 빠꾸를 굉장히 좋아하네. 이 지구상에 저부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 허우대 멀쩡하잖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강의 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늘 나는 웃고 다니거든요. 늘 웃고 집에서도 잘해요. 그걸 뭘 물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부부싸움 안 해요? 합니다.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조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삼성 아니야? 솔직히 삼성. 이건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잖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건희를 보고 그 서울역 노숙자가 그랬대.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아 너는 행복할 거야. 왜요? 이건희 봐라. 형제간이 싸우잖아. 너는 안 싸우잖아. 나는 그건 맞다고 봐요. 이 지구상에 문제없는 조직, 문제없는 사회, 문제없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끄럽잖아. 어느 나라. 지금 복지선진국 노르웨이도 문제 많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행복한 지역,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문제 없기를 바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한 가정은 가정으로도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들, 가정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아,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없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안 생기려면 대화 만약 저도 어떤 때는 부부싸움 한 4, 5일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요.
말하고 싸우고 그냥 한잔하고 푸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내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여기에 우분투 리더십은 그 출발을 하는 겁니다. 구피 아시죠? 물고기. 왜? 청량꿀보다 적은 거. 나는 그걸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걸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진 박사는 잘 보일 거야. 요만한 게 돌아다니는데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건 좋긴 해요. 이게 구피가 새끼를 또 이 작은 거일수록 많이 낳거든요. 그럼 어미가 바로 나면 같은 거기다 키우면 이게 잡아먹는 데네. 구피가. 그래서 요즘은 학생 발명왕에서 나왔던 이렇게 떠서 분리하는 게 있더라고. 그 어떤 경우는 그 어항 사이에 이중해서 새끼만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있고, 새끼를 다른 곳에 어미를 잠깐 놨다가 어느 정도 얘들이 한 달, 일주일인가 키워서 오면 못 잡아먹는데요. 이제 적을 때 잡아먹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분투 리더십은 문제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피 엄마나 애들한테 지금 상처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분투 리더십이라. 문제야 지금. 새끼를 많이 낳긴 했는데 어미가 잡아먹으니까 이게 새끼도 살리고 어미도 살리려면 분리해서 키우는 이런 리더십이죠. 또 하나는 지금도 아주 회자되는 리더십 강의인데 뉴욕 라과디아라는 판사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저런 판사가 없었는데 가끔 명판결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유명했대요. 판사로서는 유명했고 또 특히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또 판결을 많이 해서 그동안도 유명했는데 저건 1930년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빵가게에서 장발장도 아니고 빵을 훔쳐먹다 걸려가지고 잡혀서 재판장에 끌려온 겁니다.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 라과디아 판사가 무슨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또 그리고 제 처는 일찍 죽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손주죠. 딸이 난 두 애가 배가 고파서 지금 울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애들 갖다 줄 생각에 빵을 훔쳤습니다. 장발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쳐가지고 30년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영화로도 나오지만 그때 여기는 우리는 판사가 판결하지만 대부분 미국은 배심원들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배심원들이 인간적인 생각 뭐 이런 거 가지고 자체적인 판결안을 가지고 와요. 그분들은 무죄를 주장한 거야. 저렇게 배가 고파서 훔쳤다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상황이 저런 도면 누구도 빵을 훔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판결을 무죄로 왔는데 뉴욕 라과디아 판사가 그동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편에 서서 하더니 이 방망이를 들고 아무리 그래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빵을 훔쳤으니까 죄를 저질렀고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때 선고한 사람이나 할아버지가 놀란 게 아니고 그 옆에 그분들 배심원들이 놀란 거야. 아니 딴 분은 몰라도 저 판사 같으면 할아버지 편을 들을 텐데 법에 만인이 평등한 법을 들먹이면서 $10 벌금을 내리니까 수근수근 된 거야. 그러자 라과디아 판사는 이렇게 합니다. 저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 훔친 죄를 짓도록 쳐다보고 해결책도 못 내린 저도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10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여기까지면 좋은데 여기까지 정도면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배심원들, 여러분들도 저 어르신이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할 정도의 사회라면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신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50센트씩 다 걷었어요. 자신도 10달러 냈고, 그래서 거둔 것이, 거기에 오인 사람 거기 57달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10달러 벌금 내고 47달러를 할아버지한테 돌려보냈다는 거죠. 라과디아 판사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합니다. 배고픈 건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들 생계를 책임 못 지고 있다.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퇴임했지만 우루과이의 무아카라는 대통령, 내가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은 지론이 이거예요. 서민이었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 나라니까 가능하지.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들어와서 살도록 했고, 자기 퇴임하고 가서는 옛날에 살던, 지금도 30평이 안 되는 농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국민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럼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회보다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일하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내 주변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고. 일을 하고 싶다.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국가의 소중한 임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카는. 국가 예산, 우리도 480조를 씁니다. 그걸 써서라도 일자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또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지, 이 지금 라과디아 판사처럼 저 노인네가 그렇게 밤낮 없이 폐지도 듣고 일했는데 가족들을 배굶기고 있다. 이건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뉴욕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은 싱가포르의 콩락책 공항하고 우리 인천공항입니다. 제일 큰 데는 이 케네디 공항이에요. 뉴욕에. 근데 뉴욕에는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이에요. 뉴욕 시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저 판사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저 정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산다. 그럼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겠다는 게 함께 행복이고요. 예를 들면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의 큰 교회. 저도 대전에도 큰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선언한 거야. 2번째, 4번째 주는 우리 교회로 오지 마세요. 예배 없습니다. 역까지 버스 타고 오고 승용차 타고 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사는 주변에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 넷째 주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첫째 주, 셋째 주만 오세요.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먼 뒤까지 대형차 보내서 다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분투 리비샤를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제 얘기인데 책에도 나와 있더라. 저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게 술 먹어야 남자들은 뭐 사가거든요. 과일 같은 거. 우리 아파트 앞에도 리어카 행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5,000원에 바구니를 이렇게 담아놓고 뭐 10개, 5개. 저는 정말 실제로 그래요. 거기 노인 중에 그 아파트 앞에서 못났거나 좀 상처난 걸 제가 갖고 옵니다. 10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 색깔 좋은 거 골라 담잖아. 그 아줌마도 희한해. 봉지다 담아가요 이래. 그럼 내가 이제 담으면 그 사람들 보잖아. 아, 좋은 거 담아가세요. 아, 이거 파르시아죠. 내가 좋은 거 다 담아가면 딴 분들에게 못 팔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분투적인 생각이다. 또 하나는 어린애 어떤 집에서, 아까 걔는 아니야. 6살, 3살인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희들 가위바위보 잘하는, 만약 셋째 3살짜리는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나는 피자, 6살짜리는 통닭, 치킨이 통닭이라고 하고, 가위바위보에 이기는 사람
그거 시켜줄게. 제 큰애가 그 3살짜리는 가위밖에 못 내. 그러면 내 욕심 있으면 기존의 리더십은 주먹을 내죠. 근데 그 언니가 볼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다는 거. 너 제 가위밖에 못 내는데 왜 볼을 내니? 그래서 동생이 먹고 싶은 거 해야죠. 이런 게 우분투 정신이고, 이건 신문에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간디가 어떤 역을 지나가는데, 대전역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역을 bombay역인가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출발하려고 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간디가 나머지 신발을 훅 던지는 거야, 밖에. 아니, 인도가 신발이 그렇게 많이 없나 봐요. 요즘 나이키 안 들어가나. 어쨌든 간디 시절이니까 왜 그걸 던지냐 그랬더니, 한 짝으로는 누구도 못 신는다. 내가 나머지 걸 버려야 그 사람이 2짝을 맞춰서 신을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분투 리더십이라는 거고, 나는 요거에 울었어요. 여러분들 올 5월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올해 있었나요? 작년에 했었나? 작년이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이 정지됐잖아요. 어쨌든 사업이고 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어느 저게 청주에선가 그런데 그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세입자들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메르스 때문에 어려운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나 싶어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시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 때 집세 안 냈다 쫓겨난 분이 어마어마해요. 왜? 자기도 힘드니까. 근데 건물주가 이런 걸 저 울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이 함께 행복. 작은 거지만 나는 이게 삼성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대형마트 보세요. 옆에 있는 가게 대형마트 여기 어디에 홈플러스 하나 생기면 1000개가 죽어요. 그러면 4명 하면 4000명이 못 먹고 삽니다. 쟤들 저런 짓 안 해요. 아니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친구는 1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쓰지도 못해요. 코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다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코로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아는 치과. 이게 중증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치료는 묶어놓고 하는데 얼굴이라 묶어놓질 못해서 치과에서 안 받아준대요. 대부분 이제 뇌성마비라 머리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손 돌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봉사단체에서 가서 치과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저분들에게까지도 함께 행복한. 이건 짜장면 대접하는 건 아실 테고. 이건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휴양지에서 지나다니는 그 노숙자 소녀를 위해 자신이 신던 신발을 주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썩 형색이 부자 같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 벗는 신발. 요건 이제 장애인들이 거리도 못 다니는데 이게 저기 어디야? 여기 무주 덕유산이에요. 덕유산에 휠체어에 타고 4명씩 5명이 일조에 4명씩 들고 가다가 힘들면 1명씩 교대해서 이런 장애인들에게 그 정상 덕유산 정상에 가서 업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분들 자빠져요. 울어. 평생 구경 못 한다는 거죠. 이것도 유명한 건입니다. 17세의 매건 이 친구예요. 3000m 경주 마지막 장소에서 라이벌 했어요. 계속. 이 친구만 제끼면 계속 금메달만 땄어. 이 사람이. 근데 얘 금메달 늘 따던 애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이 매건이라는 친구가 그녀를 부축해서 함께 골인 라인에 통과하기 전에 결승정에 먼저, 물론 금은메달은 다른 사람이 따갖고 이렇게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라고. 요건 이제 실업자들, 지금 노숙자들에게 면접을 위해
이건 지역을 모르겠네. 미국인데요. 어쨌든 실업자들이 면접을 위해 드라이 클리닝을 무료로 해주는, 옷 가져가면, 더러운 옷 가져가면 무료로 실업자들을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업소입니다. 요거 이제 노인분들. 요건 대둔산 정상에 휠체어 장애인들 이렇게 뛰면서 갔던 거고요. 목욕봉사입니다. 중증 장애인들. 어디 가나 때밀이는 빤스를 입어요. 저분들 그래도 다행히 앉아있는 분들이라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민망스럽지만. 요건 이제 제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저는 술 안 먹고 마라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kg당 1,000원씩 42,000원 정도를 요 장애인들에게 기부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건 아실 테고. 요건 이제 최근에 붕어빵 만들어서 장학금 기증하는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건 중국에 있었던 건데, 이 남편이랍니다. 가족인데 연탄 배달을 하는 거죠. 부인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근데도 밀고. 아니,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가진 건 없지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얘들이 또 대단해요. 펭귄 아시죠? 여기 북극은 남극인가요? 제일 온도가 따뜻할 때가 영하 40도랍니다. 영하 40도에 펭귄도 춥대, 솔직히. 근데 리더가 역할을 해서 요 찬바람 불 때 다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안에는 따뜻하겠죠. 밖에는 춥고. 요게 정기적으로 시계는 없으니까 10분 단위로 이렇게 교대를 한답니다. 아내가 나오고 교대를 해서 겨울을 이겨내는, 이게 함께 행복 우분투라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 아시죠? 얼마 전에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갔는데 광안리 해변에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국인 세무저가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개미가 그렇다네. 개미는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밟고 개미집 뭉거뜨릴 수 있잖아. 개미는 따지는 놈이 없다네. 말을 못해서 가니 개미 언어가 있잖아요. 개미는 습성이 우리 집이 무너지면 무조건 가서 집부터 이렇게 다시 짓는데, 야, 이거 어떤 놈이 밟고 갔어. 누가 이거 무너뜨려서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분들이 하니까 한국인들이 나와서 이제 해준 거고. 기러기는 이렇게 남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4만 킬로랍니다. 4만 킬로를 가는데, 이게 나는 평행되게 가는 줄 알았어요. 요 리더가 V자는 맞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밑에라네. 평형적으로 보면 위에가 아니고 밑이래요. 그래서 얘가 일으키는 날개 바람이 양력이 돼서 뒤에 오는 기러기들이 좀 쉽게 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중간에 다쳐서 떨어지는 기러기 어떻게 하냐. 떨어져 있으면 꼭 2마리, 3마리가 같이 남아서 걔가 치료될 때까지 남았다가 2, 3일 후에 다시 가고, 만약 그 친구가 죽으면 그때서야 이동해서 본 대열에 간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더만, 이게 둔산동에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를 보고 식당 주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식당 앞에 이렇게 우리 소주, 맥주 도는 음료수 냉장고 있죠. 그걸 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지속 가능한 이것 때문에 새 음식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계속 하긴 어렵잖아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 그러나 깨끗한 음식, 이걸 다 해서 매일 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놓는 거예요. 24시간. 노숙자들이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와서 먹으라고.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고, 둔산동에도 나는 이런 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 헬스클럽인데 그 강사는 전부 재능기부. 수강료 전액을 수강생 이름으로 남수단에, 우리 진 박사가 좋아하는 어린이 스포츠단에 다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모아카 대통령. 이런 거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하늘만 봐도 행복하더라고.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분투 리더십의 차이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리더십과 다른 것은 이겁니다. 전제는 아까 얘기대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3살짜리 어린애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게 모든 리더십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리더십과 우분투 리더십의 차이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또는 어떤 기업에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새로운 지사를 개설해서 물건을 신발이 됐든 팔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선발 기준이, 일반 리더십을 갖춘 회사는, 농자는 그게 강의할 때는 문학적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잘하는 놈을 시켜요. 이 지구상에서는 기업이 됐든 조직이 됐든 내가 회장이야. 다음에 총무를 누구 시킬까? 잘하는 놈 시켜. 우분투 리더십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중 잘못하는 사람을 시켜라. 이게 우분투 리더십이야. 잘못하는, 아직까지 잠재 능력 개발 못한 거죠. 저 A라는 친구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우리 회사 영업 실적이 높으리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걔를 보내지만 아직 자기 잠재 능력 개발하지 못한, 부산 가서도 물건을 못 파는 애를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곳에서 경험을 통해서 걔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회사 당해년도 실적은 떨어져도 잠재 능력 개발된 걔가 전체 회사의 미래는 책임질 수 있다. 이게 보는 것이 이제 우분투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는 회원 중에서도 잘하는 회원이 있고 슬리핑 회원이 있어요. 자꾸 안 나오고 딴짓하고 나오면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대전시를 포함해서 전체 도시에서, 대한민국 도시에서 축제로 쓰는 돈만, 축제 행사비로 쓰는 것만 200억 정도 된대. 행사비로. 아니, 다른 축제 거기 나머지 말고 그 무대 행사, 연예인 부르고 하는 거. 근데 만약, 제 얘기는 그겁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최근에도 여기 대전시 무슨 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할 때 가수 부를 때, 인원동원은 유명 가수 부르면 쉬웁죠. 그거 하는 건 대전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분투 리더십은 지역에 있는 인재,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대전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전 시민 가운데 누군가 문화예술인이 됐던 이 사람들이 잠재 능력 개발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무학과 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돈 예산 쓰는데 그것이 단순한 경제지표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썼던 예산 480조가,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기여하지 않는 예산은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면 480조 중에 반은 일자리 만들었는 데 써야 그게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민 행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잘하지 못하는 사람, 능력이 좀 부족된 사람, 세계적으로 꽃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핀다면 별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있듯이 늦게 피는 꽃에게도 아직은 잠재 능력 개발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의 잠재 능력을 키워내는 게, 그래서 그 잠재 능력을 국가와 사회와 이웃과 또 가정에게 역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국가에 함께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우분투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단풍길 같은 꽃길을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혹은 이런 낭떠러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어쩌면 있으면서도 이런 장애를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분투 리더십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리더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전제는 다 똑같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함께 행복하거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나 살자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려면 전체 커뮤니티, 작게는 가정, 회사, 조직, 크게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잠재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아직은 피지 않은 꽃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그 기회를 통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함께 행복한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함께 행복 리더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강의하면서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책을 뭐 받으신 분도 있고 구매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강사분들이 이제 활용하고 싶다. 꼭 우분투 리더십이 아니고 한 사례가 한 200개 정도 거기다 일부러 강사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한번 여기서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하나 팁은 이제 저도 이제 함께 행복 우분투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책이 한 15,000권 있는데 아직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5,000권은 두고 10,000권 정도를 지금 사실은 대전에 기증하려고 했어요. 대전에는 받아줄 데가 없어서 제주도에 해서 마을 도서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오실 분들은 럭셔리한 거 하려면 제가 못합니다. 근데 그냥 등산 가고 편하게 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 한해서 제주도 도서관에 그렇게 도서관 자체가 책보다 잠두소서에 이런 마룻바닥 해놓고 자게 돼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주도 오실 경우는 제가 마을 도서관서 여러분들 주무시게도 하고 여행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